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갑니다. 106회 전산회계 1급이죠. 문제 4번. 문제 4번은 전표 입력 문제가 아니라 입력된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수정하는 거죠.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페이지를 바꿔버릴까? 페이지 바꿀게요. 자, 그 중에 1번.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80만원은 외상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 거래처가 온누리인데 에 대한 대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어쨌든 일반 전표 8월 2일부터 가볼까요? 부가세 얘기는 따로 없은 게 8월 2일 0802 가봅시다. 그랬더니 외상매입금의 지급어음인데 온누리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인데 문제가 뭐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그런데 외상으로 매입하여 근데 문제가 이 사용 중인 컴퓨터야. 컴퓨터. 그러니까 비품이죠. 컴퓨터를 외상으로 매입했던 거지. 그럼 이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온누리하고 보통예금 나간 건 이상 없죠. 온누리하고 보통예금 뭐야 이거? 일반 전표. 이게 온누리고 보통예금 나간 건 이상 없는데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고쳐야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그죠? 그거 하나 고치면 끝이에요. 그거 하나 고치면 끝입니다. 그거 하나 고치면 끝이에요. 됐죠? 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신청이 있었나? 어디 갔지? 이신청 어디 갔니? 요거지? 이거 외상매입금하고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하고 미지급금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문제다. 미지급금으로 수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신청이 있었나봐. 자, 틀린 거 딱 하나입니다. 그거 외상매입금을 미지급금 고친다.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어요. 적요란 이런 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처도 옳게 돼 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고치는 건 딱 하나 끝 됐죠. 근데 이것도 이신청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물론 시험 보는 사람은 내가 답 쓴 거랑 틀리면 달라졌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이신청하고 봐야지.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의신청할 정도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양심에 발을 넣고 좀 찔리는 사람은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카페 오셔서 공부 좀 더 하세요. 예, 19일 이건 뭐야?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근데 부가세 포함해서 33,000원이에요. 33만 원이에요. 근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 실수로 일반 전표에 적었대. 이디엔 부가세랑 관련됐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인데 일반 전표에 적었대요. 그리고 증빙 세금 계산서도 받았대. 그럼 당연히 일반 전표 없애고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건 당연하겠죠. 물론 일반 전표 지우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는 과세가 되겠죠. 매입과세가 되겠죠. 내려놓고 갈까? 자, 일반 전표에 근데 금액이 써 있는 걸 안 써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가끔가다 저도 그러는데 일반 전표에 11월 19일 딱 하잖아요. 그럼 신나게 아싸 이거 지워. 딱 지웠는데 이 문제에 금액이 써 있으면 다행인데 안 써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신나게 딱 지웠어. F5번 삭제 지웠는데 F5번 모르면 여기 삭제라고 있으니까 지우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로 딱 가서 11월 19일 날 갔어. 1119 딱 가서 입력하려고 봤더니 금액이 기억이 안 나. 여기는 물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안 써 있으면 그럼 미치는 거야 이제. 할 수 없어요. 한 문제 날리는 거지. 어쨌든 매입과세 50일이고요. 분명은 운반비, 운송비든 운반비는 엉딩이나 방딩이나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써야죠. 33만 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아서 나누기 1.1 곱하기 1.1 나누기 1.1을 아직도 모른다. 그럼 빨리 이론 공부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빨리 3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차차 운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이어 1번, 분계는 현금 지급했네 1번. 그 다음 기본 세팅 원재료 그냥 놔두고 운반비로 바꿀까요? 아니지. 매입할 때 운임이잖아. 매입할 때 운임이니까 그냥 운반비로 둬야 되겠죠. 자, 여기 혼합으로 주고 내 대변에 현금을 또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포인트는 원재료예요. 운반비 쓰면 안 돼요.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나봐. 원재료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거 이의신청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이제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 하여튼 문제입니다. 자, 5번도 미리 보지만 있었죠. 넘어가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갔더니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그러면 혼나야 돼요. 자, 자동 수동 자동 뭐부터죠?
수동부터. 수동결산 끝나면 자동결산. 수동결산 끝나면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뭐 이슈? 이럴 땐 기대감 퇴법 딱 나와야지. 기대감 퇴법 이게 나와야 돼. 기대감 퇴법 감퇴 기억력이 기대감 퇴법 끝나면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에 따다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딱 알아서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충 그리고 법인세 추산 이게 그냥 수루루 나와야 돼. 이렇게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슈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자 1번 기말재고인데 자동인가? 근데 아니네. 도난이나 파손 등의 사유로 부족이 발견해. 수량이 부족하다. 이럴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량 부족하는 순간 뭐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이런 분들은 차량이 아니요. 이론 공부하셔야 돼. 파이팅.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감모손실이죠.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했다. 제품이에요. 제품에서 감모손실이 발생했고 200만원. 그리고 수량 부족이 비정상이래. 정상 비정상이 있잖아요. 정상이면 매출원가의 산입,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감모손실. 그리고 여기서는 장부 실제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비정상인 거 수동이죠. 수동으로 직접 차변에 감모손실 대변에 제품 써주면 되죠. 그리고 타계정 대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리고 대변에 제품이 없어지죠. 제품이 없어지는데 중요한 건 타계정 대체 08번 걸어야죠. 타계정 대체 걸어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 이게 포인트. 타계정 대체 빠뜨리면 감점. 타계정 대체 빠뜨리면 감점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타계정 대체 왜 걸죠? 원래는 재고자산, 상품, 제품 이런 재고자산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팔려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팔리지 않고 누가 없어져서 도난이나 파손 등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이럴 때 타계정 대체를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자, 수동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 차변에 감모라고 찍어보세요. 감모 손실 바로 나오고 금액이 200이었나? 200이었고 대변에 제품입니다. 제품 그리고 이 적유란 여기 적유란 여기에 바로 타계정 대체 08번을 걸어야 돼요. 요거 빠뜨리면 감점. 요거 빠뜨리면 감점입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광고 선전비 판관비로 처리해야 돼요. 판관비. 근데 결산 때 미사용한 게 250. 송호품이나 똑같구나. 송호품 계정을 사용하고 음수로 처리하지 말 것. 마이너스 입력하지 말 것.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많이 쓰는데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 쓰는 게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근데 실무에서는 많이 써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사용의 기다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 처리법. 물론 이거 수동입니다. 비용 처리법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럼 비용 처리법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차변에 광고 선전비 비용으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결산 때까지 미사용 아직 안 쓴 게 있네. 그럼 비용이 아니네. 자산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대변으로 비용을 없애야죠. 그럼 대변에 800번대이죠. 물론 800번대의 광고 선전비를 대변으로 없애주면 그리고 미사용액을 차변의 송호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설명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야 진짜 공부 제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산처리법이었다. 그러면 원래 송호품으로 돼 있었겠지? 그럴 때는 송호품을 없애주면서 송호품비를 사용액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죠. 뭔 소린가 딴 나라 말로 들리고 중국말로 들리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입력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이건 오답이에요. 여기서는 더군다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랬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랬으면 안 해야 정답이지. 그래서 오답이고 사실은 실무에서 하는 건데 오답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송호품을 차변에 250을 써요. 이게 차변이죠 지금? 이게 차변이잖아요. 이게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송호품을 쓰죠. 그리고 대변에 광고 선전비를 쓰는 게 아니라 또 차변에 광고 선전비. 그래놓고 마이너스를 입력하는 거지. 마이너스 250.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던 거지. 5번에 1번은 적요론 08번 걸어야 되는 거고 5번에 2번도 이미 비용 처리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연시키는 거다.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문제에 써 있잖아요. 송호품 비로하라고. 아니 광고 선전비로 돼 있었다고. 어디 갔니? 예, 광고 선전비로 돼 있었다고 나오는데 여기다 대고 송호품비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문제에 써 있는 걸 잘 보고 해야죠. 3번이 이신청 없었 나와. 법인세네. 아싸, 법인세는 자동. 법인세는 자동. 법인세로 계상할 게 10750인데 중간 예납액이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었다. 저거 조회하라. 조회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필요 없구나. 일반 전표는 아직. 요거 입력 안 했구나. 죄송해요. 입력해야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대변으로 광고 선전비 800번대 써주고 252였지. 252였고 차변에 소모품이었죠. 소모품 됐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메인화면 찍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그리고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로 뜹니다. 그 상태에서 쭉쭉 내려가죠. 여기는 대손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대손 있으면 뭐 문제에서 요구한 거 외상매출금 받으러,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는 거, 결산 반영. 그리고 퇴직충당도 없죠, 그죠? 퇴직충당 추계액이 있으면 추계액 입력. 그럼 추가 설정 나오는 거 확인하고 반영 누르면 되고,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법인세 등. 그 중에 첫 번째 줄에 선납세금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앞에 보이는 숫자를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가 추가 계상액이잖아요. 문제에 보니까 10750이었지? 10750에서 선납세금을 뺍니다. 10750에서 선납세금을 빼면 4250인가? 4250을 딱 치고 엔터 치는 순간 여기 10750 법인세 등 줄에 10750이 되죠. 그래서 이 숫자에서 10750에서 문제에 써 있는 것 중에 이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 계상해라. 추가 계상. 그래서 10750이 법인세 등 줄에 나오게. 더 이상 없죠? 끝났으면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2에 눌러줍니다. 그럼 결산, 자동 결산 분계 완료됐다고 뜨죠. 닫고 ESC.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갔을 때 아까 우리가 입력한 총품까지 두 개만 나와 있지만 조회 F12번 눌러보면 갑자기 다른 분계들 엄청 많이 돼 있죠. 뭐가 돼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매출 원가 분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미지급세금, 선납세금 없애주는 분계와 미지급세금 계상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 결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되거나 말거나 요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갑니다. 끝났죠. 자, 이제 마지막 조회. 장부조회는 전산액의 1, 2급에는 존재하고요. 전산세무로 넘어가면은 안 나옵니다. 1번 6월 말 현재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냐 그랬잖아요. 이때 여기서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래처 또는 거래처명, 이런 거래처라는 글자만 나오는 거. 이럴 때는 어디를 보랬죠? 이럴 때는 거래처 원장.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6월 말 현재잖아요. 6월 말 현재 날짜 입력할 때 잠깐 보세요. 자, 메인 화면 가서 거래처 원장이 있구나. 거래처 원장 딱 들어갔을 때 6월 말 현재니까 여기 날짜 적을 때 1월부터 6월이에요. 6월부터 6월이에요. 예? 예? 이거 헷갈리는 분 많더라고. 그래서 몇 월 말 현재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당연히 1월 1일부터 해당 월일, 해당 어디가 돼서 해당 월의 말일, 해당 월의 말일자를 적어야 돼요. 이때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몇 월 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지. 몇 월 중 어쩌고 저쩌고, 몇 월 중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는 당연히 해당 월, 해당 월의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죠. 몇 월 중 그럴 때 만약에 6월 중 그럼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일이 큰 달이 있고 적은 달이 있잖아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 많더라고. 하루 차이가 별거 아닌데 30일이면 어떠고 31일이면 어때까 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금액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 원, 몇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자료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적어야 돼. 그래서 말일이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잖아요. 큰 달 있고 작은 달이 있는데 이거 아세요? 큰 달 작은 달 구분하세요? 원래는 주먹쥐고 하는 건데 주먹쥐고 1, 2, 3, 4 잘 안 보이죠? 그럼 이게 주먹이라고 생각해. 제 주먹이 커서. 그럼 이럴 때는 1, 2, 큰 달, 이거 작은 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7, 8 같이 가요. 아, 참말로 이런 거까지 요즘 써드리네. 참 1, 3, 5, 7, 8. 7, 8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 10,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 다행인데 많습니다. 많습니다. 가슴에 발을 넣고 좀 찔리는 사람들은 좀 익혀둬야 돼요. 2월 아니고 4월 6월 7, 8월은 큰 달이랬어요. 이거 7, 8 이거 주의하셔야 돼. 7, 8이 주의하셔야 돼. 같이 갑니다. 7, 8이 7월하고 8월 똑같이 큰 달이에요. 7, 8은 큰 달입니다. 그럼 이 4월 6월 다음에 몇 월이야? 9월인가? 9월 11월은 말일이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논란의 2월은 28일까지 있어요. 28일까지 있는데 윤년은 29일까지 있습니다. 윤년이 뭐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내 선생 물어보세요. 어쨌든 내 선생이나 구 선생이 물어보거나 AI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1, 3, 5, 7, 8, 10,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긴 안 외워도 되긴 된다 참. 안 외워도 되긴 되는데 여기 볼게요. 어쨌든 01에서 06 다음에 옆에 걸 눌러보면 6월이 이거 어디가 몇 월이요? 이거 6월 어디 갔니? 1월이네. 그럼 여기는 이거 앞으로 와서 6월로 와야 돼. 6월 여기 있다. 6월. 그 말일이 30날이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누가 이렇게 찾고 있어. 막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찾고 있고 아싸 6월이 어디 갔지? 6월 30일 여기 있네. 그리고 선택 이렇게 눌러봐요. 예? 이렇게 누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유 똑똑하다. 아유 장하다. 이렇게 생각 들까요? 어휴 주먹이 온다 이러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서 빨리 하고 빨리 풀주고 빨리 학교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하자.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야 실무 나가서 욕 적게 먹고 눈물 적게 흘리고 높은 데까지 돈도 더 많이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어쨌든 문제가 뭐였더라? 외상매입금이구나.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은 거랬죠. 일단 그럼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251. 모르면 F2번 눌러야죠. 그리고 엔터 쭉 칩니다. 그럼 딱 쳤을 때 여기 잔액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이런 거죠. 가만있어 봐. 이렇게 보기 힘들어. 그럼 여기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잖아요. 가장 많은 데가 어디요? 다솜이네. 그럼 이건 여기다 메모해놔야죠. 이거 아니고 참. 이거 오류가 없는데 왜 이 신청했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닫읍시다. 자, 그 다음 다시 와서 메모는 해야죠. 거래처 원장에 다솜상사였지 아마. 다솜상사였고 금액이 얼마였더라? 4천 얼마였는데 아닌데 6,300이네. 다솜상사 6,300. 이걸 메모해놔야 나중에 답안지에 입력하잖아요. 그죠? 요거 메모. 두 번째는 뭐다냐?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 세액 물어본 게 세액입니다. 부가세. 그럼 이건 부가가치니까 어쩌도 부가세 신고서죠?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신고서 양식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일단 그 거래처 원장은 닫고 메인 화면 가서 부가세 신고서가 어디 있지? 밑에 부가가치로 가야지 참. 부가가치 탭으로 가야죠.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이랬나? 어디 갔어? 그죠?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04, 01, 06, 30 자동으로 뜨네. 이럴 땐 고맙죠.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고 파란색 부분이 매입세액이고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요거 11250-700 요게 답이죠. 11250-700 11250-700인가 이런 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부조회는 들어가서 보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회계 1급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무로 넘어가면 하나하나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 카페 자료실에 또 1번 줄에는 뭐가 들어가고 2번, 3번 줄에 뭐 들어가고 이거 정리해드렸죠. 과세, 카과, 현과 이런 거 정리해드린 것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 카페 김쌤 전산회계 카페 검색해서 오세요. 그 다음 이건 또 뭐야? 2분기 4월에서 6월에 판관비 중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금액이 얼마냐? 키워드는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적게 이런 가장 많이 이런 말 나올 때는 총계정원장. 실무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총계정원장을 검색해라. 총계정원장. 자, 총계정원장 다시 회계관리 와야죠. 총계정원장이 여기 있네. 총계정원장 확인하시고 총계정원장 확인하시고 아까 4월에서 6월인데 그죠? 4월에서 6월 04010630 그리고 계정 과목이 뭐였어? 광고 선전비. 광고 그냥 안 되네. F2번 눌러야죠. 광고 선전비. 그래놓고 뒤에는 그냥 똑같이 광고 선전비를 앞에 833이니까 뒤도 833 쳐도 되지만 그냥 엔터 쳐버리면 어차피 여기 세 줄 나와요. 요 세 줄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달 6월이네. 6월 500. 이건 잔액이 여기 보면 안 돼. 차변을 봐야지. 비용이니까 이거. 4월, 5월, 6월 중에 제일 많은 달 6월. 그럼 6월에 500이네. 6월에 500.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6월이고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이제 답안 저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다 닫고 이제 다 풀었네요. 그러면 이제 이론 풀러 가야 되잖아. 이론을 풀러 가야 되는데 이론 15개죠. 그러면 시간을 한 10분 정도 재고 시간 스톱워치 재놓고 10분 정도 자기 실력대로 찍지 말고 실력대로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맞춰볼 수도 있고 에이 맞춰볼 필요 없어 나 다 맞았어 다 확실히 알아 15개 다 맞았어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이론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도 그래 저놈은 어떻게 푸나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놈은 어떻게 풀지 뭐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이론 시간에 또 뵙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강의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